네, 책 부동산을 말하다 시간입니다. 부동산 관련 서적의 저자를 모시고 이 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또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3천만 원으로 22채 만든 생생경매 성공기입니다. 저자이신 안정일님 스튜디오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3천만 원으로 22채 그 생생경매 성공기를 지은 이제 안정일이라고 합니다. 현재 하는 일은 이제 지금 제가 그 회원들하고 제가 경매했던 경험담을 공유하기 위한 그 카페를 하나 개설해가지고 회원들과 카페 공유하는 일을 하나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책 낸 거 있고,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전문적인 이제 투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부동산 관련 책, 경매 관련된 책을 쓰셔서 이렇게 만나 뵙게 됐는데,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예, 책은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카페 개설 이제 그 취지랑 비슷한데요.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소액으로 조금씩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집 한 채 마련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책으로 기술을 해서 이제 뭐랄까요, 경험을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책을 만들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이 책을 쓴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거기다가 또 이 책은 3천만 원으로 22채를 만든 그런 이야기들이 담겨 있기 때문에 더욱더 여러 가지 정말 추억도 담겨 있을 것 같고 에피소드가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이 집필 과정에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우리 저랑 같이 하시는 동호회 회원들, 카페 회원들께서 정보를 다 공개하지 말아달라. 특급 정보니까, 1급 정보니까. 우리끼리만 알자. 왜 이렇게 책을 왜 내시냐. 그리고 책 내서 유명해지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랑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줄지 않겠냐라는 그런 애교 섞인 반항들이 좀 많았어요. 이제 근데 뭐 그거야 뭐 이제 서로 애교 속에 왔다 갔다 하는 얘기고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이 책은 이제 일단 뭐 제가 이제 특별히 책을 쓰겠다고 해가지고 처음부터까지 이렇게 쭉 한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그동안 계속 이런 인터넷 활동도 하고 카페 활동을 했었으니까 쭉 남겨놨던 얘기들을 그냥 모은 거 정도예요. 평소에 썼던 글들을 책으로 하나 묶은 그런 것이군요. 제가 이제 뭐 옛날에 그러니까 한 2004년, 2005년 제가 초기에 할 때 그때부터 했던 얘기들, 그때 이제 카페나 뭐 어떤 재테크 사이트에도 남겨놨던 글들을 제가 이제 제 개인 카페를 만들면서 다 모았거든요. 모아놓은 거를 책으로 편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책을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어떻게 보면 6년인 셈이죠. 6, 7년. 그렇군요. 실제로 책 만들겠다고 생각하고서는 한 뭐 몇 달 만에 했는데 근데 처음 집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는 책 만들 생각도 없이 했으니까. 그렇군요. 자, 뭐 일단은 3천만 원으로 22채 만들었다. 이 제목 자체만으로도 아마 지금 내 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 또 부동산 투자를 꿈꾸시는 분들께는 상당히 희망적인 그런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아마 낙찰 사례가 엄청 많을 것 같아요. 몇 건이나 낙찰을 혹시 받으셨는지 기억나십니까? 글쎄요. 실제로 받은 건수로 따지면은 한 100건 될까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100건 정도의 낙찰 사례 중에 좀 특별히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나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근데 제가 맨 처음에 했던 건데요. 낙찰을 받았어요. 맨 처음 낙찰이요? 2천만 원에. 근데 가보니까 안 팔리는 물건이래요. 임장을 그러면 충분히 제대로 안 하신 못한 건가요? 거죠. 초기에 이제 그런 실수, 초기에 그런 어떤 급한 마음, 낙찰받고 싶은 욕심, 뭐 이런 거에 해가지고 아마 실수라면 실수고 그런 거였죠. 그게 가장 기억에 남고, 그 이후에 제가 투자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게 항상 저를 어떻게 되돌아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이제 하여간 뭐 어떤 반성의 계기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밌는 게, 제가 2등이 됐는데 2등이면 뭐 소용없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인데 근데 2등인데 낙찰받은 케이스가 있었어요. 2등인데 낙찰을 받을 수 있다고요? 이제 그게 입찰 절차 중에 어떤 이제 뭐 재경매 물건 같으면 입찰 보증금을 뭐 2배를 내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1등 하신 분이 그냥 평상시대로 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규정이 그렇죠, 맞습니다. 냈군요. 10%, 20%를 내야 되는데 10%만 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은 무효가 되고. 그러니까 써낸 금액으로는 그분이 가장 높았지만 실제 보증금 봉투를 열어보니까 10%만 넣었다. 재경매 물건이었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천만 원 적게 쓴 금액에서 제가 됐고요. 그렇군요.
그게 아주 뛸 듯이 기뻤죠 그때. 예. 그리고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2등하고 제가 예. 1,000원 차이로 된 게 있었어요. 1,000원 차이요. 네. 그때는 이제 낙찰을 받으셨고. 그렇죠. 아, 그렇군요. 그 당시 한창 유행했던 광고가 있을 때 왜 1,000원 더 하는. 예, 예. 그래서 1,000원 더 써가지고 낙찰받았던 케이스가 하나 있었네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그 물건 자체와 그 당시의 명도도 기억이 났는데, 네. 그 당시 살고 계시던 임차인께서 배당을 못 받아요. 앞에 선순위로 있는 그 채권자 금액을 제하고 나면 배당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팠는데, 네. 이제 실제로 만나러 갔는데, 더군다나 이제 애들 어린애기부터 해가지고 초등학생까지 애를 셋을 키우는 아이고. 그런 가정이에요. 그렇군요. 그래서 명도가 쉽지 않았겠네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예. 근데 만났는데 네. 그때 한참 더운 여름이었거든요. 예. 되게 반가워하는 거예요. 어서 오시라고. 뭐 낙찰받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네. 반가워하면서 예. 더운 여름인데 에어컨 틀어주고 냉커피 타주면서 예. 어서 들어오시라고 그러고 애들은 쫄만쫄만 뛰어다니는데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되셨냐 물어보니까 자기가 이제 이 집에 전세를 들어오려고 하는데 예. 이제 그런 게 있었대요. 저기 앞에 있는 이런 것들이. 네네. 그래서 집주인하고 잠금할 때 없애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예. 근데 집주인이 잠금할 때 보니까 그걸 안 없앴다는 거죠. 안 없앤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집주인이 살고 있는 집에다가 전세권 설정을 했더라고요. 아예. 집주인의 다른 또 집에다가. 다른 집에다가. 예. 그러니까 이분은 전혀 걱정이 없었던 거죠. 근데 그걸 알았어요. 이제 그런 걸 좀 잘 알고. 그래서 그분하고 아주 기분 좋게. 예. 결국 그분이 다시 재계약했어요. 전세 계약을. 그렇군요. 네. 집주인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예. 뭐 그랬던 기억들이 있네요. 정말 이 여러 건의 낙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정말 특이한 사례도 참 많았고 또 기억에 남는 사례도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아마 첫 입찰, 첫 낙찰이 또 가장 먼저 기억에 남으셨고 그것이 그렇죠. 또 가장 큰 교훈이 되지 않았을까? 임장을 맞습니다. 충분히 못한 것이 나중에 그러면 잘 안 팔리는 물건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처리를 하셨나요? 나중에. 그거는 이제 하늘이 도왔어요. 취하됐습니다. 취하가 됐군요. 예, 어떻게 다행히도 그 집주인이 예. 그거를 이제 채권 금액을 갚으면서 갚았군요. 취하를 시켜버렸어요. 자기가 그 집을 날릴 물건이 아니다 이러면서. 예. 그래서 저는 다행히 보증금, 네. 그 당시 보증금 200만 원 예. 돌려받았죠. 근데 그 당시 제가 3천만 원 가지고 했는데 200만 원이면 네. 큰 돈이에요, 저한테는요. 그렇죠. 엄청난 돈이죠. 만약에 그때 그걸 뜯겼으면 예. 아마 경매를 안 했을지 모르겠다. 근데 이제 또 세상 일을 모른다는 게 예. 그로부터 한 2년 지나니까 네. 그 집이 한 1억 정도에 팔리더라고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전화 위복이 된 셈이군요. 뭐 만약에 그런 셈이죠. 그때 받았다면은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그러니까 있었을 수도 있는. 세상 일은 모르는 거다. 예. 또 그때 그걸 느꼈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임장을 충분히 못한 것 때문에 오히려 이게 화가 될 뻔했는데 다행히도 취하가 되면서 복이 됐었는데 다시 또 그 물건 알고 보니까 더 높은 가격에 팔렸던 또 그런 사례까지 들어봤습니다. 이 책에 이제 여러 가지 사례 위주로 이제 책을 쓰신 것 같은데,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내용이랄지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제가 책에도 항상 언급했고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카페 회원들하고 얘기할 때도요. 항상 반복해서 얘기하는 건데 그 앞마당을 파자는 얘기를 해요. 앞마당을 파자요? 그렇죠. 내 동네. 내 동네는 내가 가장 잘한다. 그 왜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반은 먹고 들어가잖아요. 그런 개념이고 그 내가 항상 출퇴근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했던 거리, 항상 걸어 다녔던 거리. 그렇죠. 뭐 버스 타기 위해서 가는 길에 봤던 그 집. 예. 그런 동네에 뭐 경매 물건이 나오든 아니면 금매 물건이 나오든 뭐가 나왔으면 다른 사람보다 더 내가 잘 알지 않겠느냐. 이제 이 얘기죠. 그래서 그 동네에 그 물건을 임장하러 가고 분석하러 가더라도 훨씬 수월하게 임장할 수 있을 거고 훨씬 수월하게 알아볼 수 있을 거니까 그 웬만한 날고 기는 고수라 하더라도 자기가 모르는 동네 가면은요. 그거는 그 동네를 또 시간을 들여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공부를 안 하면 그걸 못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시간도 줄여줄 수 있고 그만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앞마당을 파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실제로 저자님께서도 경매 물건을 찾으실 때 주로 이제 사시는 곳 근처에서 물건을 많이 찾으시는 그런 편이군요. 초기에는 이제 제가 살던 동네가 이제 성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남 그리고 제가 살다가 어릴 때부터 살던 데가 이제 평택이었기 때문에 성남하고 평택에서 이제 주로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초기에 돈이 없을 때는 거기서 해서 뭐 조금씩 해서 굴렸던 거죠. 그러면서 그게 내 앞마당이었던 건데 이제 송탄이라든지 성남을 정확히 알고 나면 좀 더 확장할 수 있잖아요. 뭐 광주, 용인
예. 좀 더 확장해가지고 서울 어디까지 이렇게 해서 내 앞마당을 점점 확대해 나가는 개념이죠. 확대해 나갈 수 있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제 앞마당은 이제 수도권 전역이 됐죠. 아, 그렇군요. 예. 이 경매에 아마 뛰어드시는 분들 임장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실 텐데 일단은 그런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지역, 자기 앞마당, 살고 있는 인근 지역에서 물건을 잘 찾아보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조금씩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면서 경매 물건들을 찾아보시면 경매 투자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3천만 원으로 22채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또 내공을 쌓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 이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과 경매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지금 현재는요 좀 이제 관망세 내지는 이제 침체라고 볼 수 있어요. 작년에 재작년이죠. 예. 그 앞에 때부터 보면은 2006년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많이 올랐죠. 예, 2008년도까지 내릴 그냥 쭉쭉 올라가다가 2008년도 상반기 때부터 그 리먼 사태 터지고 금융위기 터지면서 다시 한번 정반대로 그렇죠. 완전히 청룡열차처럼 쭉 빠졌다가 작년 초부터 조금씩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던 시장이 작년 추석 때 DTI 규제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조용해졌어요. 그렇죠. 그 영향이 지금까지 오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그 영향에 의해서 조용한 편이고요. 다들 관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관망하고 있는데 그 관망하는 게 지금 한 몇 달 왔어요. 몇 달, 5달. 그러면서 투자를 하고 싶은 사람들, 또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많이 기다렸습니다. 이제는 많이 기다렸기 때문에 올해 이제 눈이 녹는 봄부터 여름, 그다음에 이제 지자체 선거 거치면서 시장이 다시 이제 조금 회복세로 들어가지 않겠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오히려 경매 시장에 있어서는 상당한 찬스, 기회다라고 할 수 있겠군요. 예, 저희들 같은 경우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요, 요즘 같은 시기가 어떻게 보면은 좋은 물건을 이제 우량한 물건을 싸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책 부동산을 말하다 경매 성공기를 쓰신 안정일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 투자 측면 혹은 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실수요자 측면 경매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실현할 수 있을지 좀 조언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누구나 노력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고요. 투자라는 거 또는 재테크라는 게 오래 걸리고요. 지루한 게임이거든요. 또 꾸준히 해야 되고요. 이게 잠깐 왜 작년에 왜 초 또는 2006년 7년도에 재테크 바람이 막 불 때 10억 열풍이 불 때 너도 나도 뛰어들었어요. 막 다 같이 나 지금 당장 하면 되겠다. 근데 당장 뛰어들어서 책 몇 권 읽고 막 했는데 성과가 안 나온다고 다시 또 그냥 언제 그러냐는 듯이 조용히 일상으로 복귀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책에도 언급했지만 전 7년, 후 7년이란 말을 썼습니다. 이게 이제 전 7년은 물론 돈을 모으기 위한 이제 그런 기간이었고요. 후 7년은 이제 투자를 하는 기간이었는데 그렇게 돈이 없으면 돈을 모아야 돼요. 모으는 기간도 오래 걸리고요. 또 일정 정도 모았다 했을 때 그거를 내가 유의미할 정도로 키우는 것도 오래 걸리거든요. 처음에 조그만 눈덩이가 점점 커져서 커다란 눈사람이 될 때까지 그게 오래 걸리는데 그 오래 걸린다는 거를 인식들을 못 하시고 마치 로또처럼 단기에 뭐 수익을 얻고 싶어 하는데 그러시면 투자하는데 성공을 못 한다고 봐요. 오래 가고 꾸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마디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도 저기 안정일 씨처럼 뭐 설마님처럼 뭘 꼭 성공을 해보고 싶다. 이러면서 지금 경매를 배워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자유롭게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거기에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젖은 낙엽 정신이란 말을 해요. 젖은 낙엽처럼 회사에 딱 붙어가지고 발로 쳐떨어지지 말고요.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 말고 끝까지 붙어 있으면서 계속 내 월급은 타야 돼요. 그러면서 그거를 조금씩 모아서 과외로 1년에 한 건이 됐든 두 건이 됐든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1년에 한 건만 해도 돼요. 그렇게 조금씩 그게 5년이 가고 7년이 가고 10년이 가면요. 커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사를 그만둬도 돼요. 처음부터 뭐 경매에 대한 어떤 환상을 가지고 맞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뛰어드는 것보다는 조금씩 내공을 쌓아가면서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이제 그렇죠. 결단을 내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저도 회사를 그만둔 게 경매에 본격적으로 하면서도 한 3, 4년간은 회사에 다녔어요. 꾸준히. 그러시군요. 그러면서 경매를 병행하다가 진짜 이제는 그만해도 되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그리고 확신이 아니에요. 실제 통장에 그렇게 잔고가 찍힐 때, 그때 그만뒀어요. 그렇군요. 네, 오늘 더 많은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천만 원으로 22채 만든 생생 경매 성공기 저자이신 안정일 님과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 또 부동산 시장, 경매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책 부동산을 말하다였습니다. 오늘도 역시 시청자 여러분께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분들 중에 3분을 추첨해서 이 저자 안정일 님이 직접 사인을 하신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제 드릴게요. 오늘 소개한 책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정성스레 적어서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실 곳은 rtnnews@rtn.co.kr입니다. rtnnews@rtn.co.kr로 보내주시면 저자의 사인이 담긴 책을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놓치지 마십시오.